안녕하세요. 안전자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어쩌면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아주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단서로 삼아서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얼마나 거대하게 바뀌고 있는지 그 심층적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바로 5,000달러입니다. 네, 이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시장에 던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전망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앞으로 금값 오를 겁니다 같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에 지금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딜레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독립성이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독립성을 잃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니까 기존 시스템 밖에서 안전한 곳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바로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연쇄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금값이 5,000달러라니 이게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망이 의외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시장 규모의 어마어마한 불균형, 이 규모의 문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민간이 보유한 미국 국채 시장 규모고 오른쪽은 금 ETF 시장 전체 규모입니다. 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죠? 한쪽은 거대한 바다고 다른 쪽은 작은 연못 수준이랄까요?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가 골드만삭스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채권 시장에서 정말 티끌 같은 딱 1%의 자금만 이동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48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돈이 훨씬 작은 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연못에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논리죠. 이게 바로 1% 시나리오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민간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러 중심의 시스템만 믿고 가기엔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하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 연준과 달러의 신뢰 문제라는 첫 번째 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 두 번째 거대한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흐름과 맞물리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무기처럼 사용되고 또 구조적으로 꽉 조여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 전기차, AI 이런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그야말로 산업의 혈액 같은 핵심 원자재들이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공급망을 틀어쥐고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고 나빠서 줄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방비 지출 같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힘든 아주 거대하고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구리나 은 같은 특정 금속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쓰는 원자재 수요는 경제학 용어로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리값이 2배로 올랐다고 비싸니까 내년에 만들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가격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필요한 만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미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둘째,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각자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기 강화 사이클, 이른바 양의 피드백 루프에 갇혀서 지금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공연장에서 마이크가 삐 하고 울리는 현상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마이크가 스피커 소리를 다시 빨아들이고 그 소리가 증폭돼서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작은 소리가 결국 귀를 찢는 굉음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경제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여집니다. 그럼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찾겠죠. 그래서 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오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실물 자산인 금을 찾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하나의 요인이 한쪽에서는 금으로의 도피 수요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의 매력을 더 높이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완벽한 상승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중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결론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금값이 오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안전자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이겁니다. 첫째, 이제 금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둘째, 이제 투자를 할 때 전통적인 시장 리스크만 볼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공급망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구조적 재편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금 사세요가 아니라 이제 낡은 투자 공식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때라는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분열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화두로 남을 것 같습니다.